86세의 김동건에게 예상치 못한 안타까운 소식이 찾아왔다. 급변하는 방송가에서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민 MC 송혜가 일요일의 남자, 라면, 월요일의 남자로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인 김동건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가요 무대를 책임져온 김동건이 월북했다는 이야기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김동건 아나운서의 가족사는 특별한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친어머니는 그가 3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납북되셨다고 합니다. 그는 이모를 어머니로, 이모부를 아버지로 알고 자랐습니다. 실제로는 이모였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사진 속 장면을 보여주며 생모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나운서의 꿈을 키워온 김동건은 대학교 1학년 때 KBS에 입사하며 그 꿈을 실현했습니다. 제가 봉화방송 출신이라는 사실에 늘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한 그는 이렇게 시작한 아나운서 생활을 벌써 6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60년 방송 인생에도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가요 무대에서의 퇴출입니다. 김동건은 스스로 제 이름은 셋입니다. 하나는 김동건이고 또 하나는 아나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가요 무대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가요 무대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3년 6월 김동건은 가요 무대 마지막 녹화에서조차 자신의 하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녹화를 마친 뒤 KBS 관계자로부터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정권이 바뀌면서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도 교체된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김동건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하차에 대해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7년이 지난 뒤에야 그는 약간의 아쉬움을 표현하며 다 지나간 이야기라 시시콜콜하게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현직에 있는 후배들도 있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장이 바뀌면 간판 프로그램의 진행자 교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시청자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동건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방송인으로서 얼마나 깊은 책임감과 품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오랜 방송 경력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내가 18년 동안이나 진행해 온 프로그램인데 하루아침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차 통보를 받고 나니 참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동안 18년이나 진행한 프로그램이니 최소한 시청자들에게 인사할 기회는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어요. 김동건은 이렇게 당시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KBS에서 누구도 내 하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정권이 바뀌고 기존 사장이 교체된 후 그렇게 된 거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로부터 우리 입장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완곡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나운서 후배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아무 내색 없이 당시 KBS 사장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가요 무대를 주로 시청하던 중장년층 시청자들은 김동건의 복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국 하차한 지 7년 만에 그는 가요 무대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하차와 시청자들의 반발은 다른 사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침마당에 이금희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당시 이금희의 하차 기사가 나온 뒤 이틀 동안 140개가 넘는 항의와 하차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동건은 이러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방송 역사에 엄청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현역 아나운서로서 데뷔 50주년을 맞은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김동건 아나운서가 어떤 성격을 가졌기에 이러한 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아나운서는 말로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허투루 말하거나 방송 사고를 자주 냈다면 오늘날까지 방송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나운서에게는 엄격한 자기관리와 꾸준한 자기개발이 필수입니다. 김동건은 이렇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철학을 밝혔습니다. 아나운서 중에서도 얼굴이 알려진 후 정치권으로 옮겨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직책을 맡아본 적이 없었어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 자신을 졸병이라고 생각했어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한평생 평범한 아나운서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는 후배들에게는 엄격한 선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에서 후배들은 엄격한 훈련을 받았지만 이는 모두 그들의 성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동건의 이러한 꾸준함과 성실함은 그가 방송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뢰받고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김동건이 한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 후배 아나운서로 함께 출연했던 김병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혼났어요. 눈물 쏙 빠지게 혼났는데 그 덕분에 오늘날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김동건은 당시의 에피소드를 공개했습니다. 김병찬이 땅에 끌리는 금단추가 달린 나폴레옹 코트에 동전 같은 목걸이 안경을 쓰고 호루라기를 물고 사회를 보는데 밥을 먹다가 밥상을 뒤집을 뻔했죠. 바로 불러내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아나운서 실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병찬이 마음대로 입은 게 아니라 PD와 코디가 프로그램 콘셉트에 맞게 입힌 거라더군요. 괜히 혼낸 거죠? 라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김동건은 왜 변명도 안 했냐? 고 묻자 김병찬은 변명하면 더 욕먹지 않겠나 싶었어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를 들은 김동건은 속이 깊어요. 라며 후배를 칭찬하며 그의 따뜻한 후배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동건의 지인이 밝힌 또 다른 일화에서는 그의 대쪽 같은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 총선 때 후배 아나운서들이 당시 아나운서 클럽 회장이었던 김동건에게 찾아와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아나운서들에게 축하패를 만들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김동건은 단호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하다가 아나운서가 되면 축하할 일이지만 아나운서를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게 왜 축하할 일이냐? 이처럼 김동건은 정치를 멀리하며 아나운서를 자신의 천직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김동건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상대는 가황 나훈아였습니다. 2020년 추석 특집으로 방송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의 깜짝 MC로 출연했던 김동건은 당시 나훈아의 신곡 중 명자라는 곡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나훈아 씨의 신곡 설명을 들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울음을 참는 일이었어요. 내가 이제 80세가 넘었지만 3살 때 친어머니가 황해도 사리원에 계실 때 돌아가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묘를 가보지 못하고 있어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이산가족 모두가 이런 마음일 겁니다. 라고 말하며 가슴 깊은 아픔을 드러냈습니다. 이북이 고향이었던 김동건은 분단 이후 방송사상 최초로 임진강을 건너 북한에서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남북 간 갈등이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죠. 분단되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갔었어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친한 친구에게 유언을 남기고 떠났었죠. 그런데 막상 북한에 가니 생각과는 달리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북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3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나중에라도 아시고 놀라실까봐 어머니 방에 있던 TV까지 치웠습니다. 김동건은 이렇게 당시의 경험을 회상하며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 자신의 철학을 전했습니다. 아나운서는 과연 본인에게 이해심이 많고 인정도 많으며 의리와 신의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청하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방송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인간성이 나쁜 사람은 방송을 하게 되면 그런 성격이 드러납니다. 게스트로 나온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안을 주고 말을 딱딱 끊어버리며 독선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쉽죠. 그렇게 인간성이 나쁜 사람은 진정한 방송인이 될 수 없습니다. 김동건의 이러한 말은 오랜 시간 시청자들과 함께 방송인의 길을 걸어온 그의 삶과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언제나 성실함과 품격을 유지하며 방송에 임해왔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래도록 방송에서 활약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